우리 코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체내에 있는 혈액이나 체액에 염증이 있는 경우 그걸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알림 설정이 두 가지는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이 갈 때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먼저 어제 여러분들에게 셀젤 한증을 왜 해야 되느냐,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다 해가지고 한증을 할 때마다 몸속에 있는 발암물질, 중금속, 화학물질, 노폐물, 기타 여러가지 것들이 전부 땀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온다 해서 셀젤 한증을 자주 해 주시라는 뜻으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혈액에 있는 염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발암물질이나 중금속이 체내에 쌓인다고 해서 혈액에 염증이 생기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염증은 몸 안에 질병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질병이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이게 우리 몸을 망가지게 하고 망치게 하고 여러가지 나중에 더 심한 합병증이나 질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염증은 반드시 제거가 돼야 됩니다. 시사저널에서 만성염증 줄이는 데 효과적인 생활습관 세 번째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가 입력한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수면, 활발한 신체 활동 등의 습관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염증은 생체 조직이 손상을 입었을 때, 그러니까 몸 안에 손상이라는 것은 질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손상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세포가 손상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체내에서는 이걸 방어적인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염증입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증세입니다. 몸이 상처를 치유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염증이 빨리 제거가 안 되면, 즉 체외로 배출이 안 되면 염증 자체만 놓고 보면은 좋다 나쁘다 가를 수는 없지만, 하지만 만성적인 염증의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잠깐 염증이 나타났다 없어지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만성적인 염증입니다. 이것은 관절염과 당뇨병, 일부 암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좋은 생활습관을 세 가지를 방금 말한 시사저널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먼저 자야 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면이 부족할 경우에 피로감, 체중 증가도 되고 심장 건강과 염증까지 신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피로물질도 제거가 안 되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 지표인 C 반응 단백질, 이걸 CRP라고 합니다. CRP의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염증 단백질이 생긴다 이거예요. 따라서 권장 수면 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질 좋은 수면, 이걸 숙면이라고 하죠.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라. 이것을 좀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트레스는 즉시 해소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해소가 안 되면은 이게 바로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염증 반응 지표인 CRP와 면역 체계 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쉽게 말해 스트레스와 체내 염증 수치가 어느 정도 비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바뀌면은 항상 혈액의 염증이 흐르고 있다. 염증을 가지고 있는 혈액이 된다. 그게 염증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잠시 눈을 감고 내 몸의 호흡에 집중하는 심호흡을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나만의 취미활동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거나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하는 것 역시 스트레스를 줄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 그리고 신체 활동량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앉아서 일하는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량은 감소하는 반면 체내 염증 수치는 늘어난다. 반대로 말하면 신체 활동을 늘리면 체내 염증 수치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활동량을 늘리라는 건데 운동하라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주 5회 30분씩 중간 정도의 운동을 한 사람의 경우 염증 수치가 12%는 떨어지더라. 이것이 맞는 말이지만 운동을 날마다 또는 주 5회 30분씩 그렇게 지켜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운동을 습관적으로 좋아서 하는 사람은 지킬 수 있겠지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다가 운동을 하고 싶다 해서 운동을 한다면은 그것이 습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때뿐이거든요. 그래서 신체 활동량을 높여서 염증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은 이게 목표는 세워도 좋지만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로 인하여 신체가 극도로 지치고 피로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운동은 거의 손을 놓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문에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인데 염증 수치의 정상 범위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혈액의 염증 수치가 정상인가? 이걸 CRP 검사라고 하는데 병원에 가서 내 혈액에 염증이 있는가 조사하고 싶다 하면은 내과 가서 피검사를 한번 하세요. 내과 의사의 충고를 받아서 혈액검사를 통해 신체 조직이 손상이나 세균 감염, 바이러스 등에 의해 반응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CRP 검사입니다. 즉 내 몸에 신체 조직이나 세포가 손상되거나 세균에 감염됐거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면은 혈액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염증 수치 정상 범위는 CRP의 뚜렷한 정상 수치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학적 관점에서는 각각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0.5에서 1mg 즉 데시리터예요. 혈액 1데시리터당 1.0 이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상이다. 1.0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비정상입니다. 염증 수치가 높다는 뜻이죠. 염증 수치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을 때 그대로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성 염증은 혈관 자체가 노화가 됩니다. 다른 질병도 걸리지만 혈액에 염증이 많다 보면은 혈관도 늙어버린다. 퇴화가 돼요. 그리고 각종 질병,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염증 수치 정상 범위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병을 부르는 것이 만성염증인데 예를 들어서 치매라든지 우울증, 심근경색, 협심증, 즉 심장병이죠. 그 다음에 그 골감소증, 이게 골감소증이 이제 말하자면은 나이 들면 60, 70 되면은 특히 여성에서는 골다공증이 많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궤양성 대장염, 암에도 잘 걸린다. 이게 염증 수치가 만성으로 될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 이게 치료가 안 되는 질병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위험한 질병에 걸리게 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나 조직에 질병이 있을 때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또 다른 질병을 또 부릅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 말하자면은 발생하는 겁니다. 사이클을 이렇게 타고 흘러요. 그러니까 내 몸에 세균이나 박테리아 또는 이제 바이러스가 침입했다. 그러면 이제 염증 수치가 높아진다. 그러면 그걸로 인하여 질병이 걸린다. 이게 염증 수치가 이제 질병을 걸리면 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염증 수치가 또 높아집니다. 이게 사이클을 타요. 이게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염증 수치가 높으면 어떤 증상이 내 몸에 나타나는가? 부종이 나타납니다. 먼저 부종, 몸이 부어요. 그 다음에 수면장애,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통증이 나타나고
알레르기가 없던 사람이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고 입속에 구강이 이상이 나타나요. 구강에. 예, 이런 것 등은 증세를 알기 위한 겁니다. 증세라는 거예요. 이 증세가 나타난다 해서 꼭 염증 수치가 높다는 뜻은 아니지만 염증 수치가 높으면은 이런 증세가 흔히 나타난다. 그러면서 이제 질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 수치가 높으면 다시 정상 수치로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높으면 높을수록 몸이 잘 붓고 살이 찐 것처럼 불어버리게 되는 부종이 발생하고 또 이유 없는 통증이 몸 여러 곳에서 발생을 한다 이겁니다. 또 수면장애가 발생한다. 즉 잠을 잘 못 이룹니다. 많이 자도 개운하지 않고 불면증 증상을 겪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입속에 트러블이 생겨서 잇몸 질환, 치주염이 생기기도 하고 예전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지만 염증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염증 수치가 높으면 꾸준한 운동, 식단을 조절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운동과 식단 조절, 올바른 생활 습관 이 세 가지는 지키는 것이 염증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평소 지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염증 수치가 왜 상승하냐 그 원인을 배웁시다. 염증 수치가 높을수록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폐렴 등 세균 감염으로 수치가 높을 수 있으며 이것은 이제 세균이에요. 감염, 이게 폐렴 증세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감염, 그 다음에 류마티스, 그 다음에 악성 종양, 심근경색, 외상 이것이 다 염증 수치를 높이는 질병의 종류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한 사람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랜 기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혈액의 염증 수치가 1 이하가 돼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40이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염증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완미당을 먹으라고 그랬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래가지고 얼마 안 돼서 염증 수치가 제로에 가깝게 다운이 됐어요. 완미당 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혈액 염증 수치는 완미당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아까 이야기하는 뭐 식단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수면을 취하고 이것도 다 필요해요. 건강을 위해서는. 그러나 염증 수치가 쭉쭉쭉쭉 내려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참 힘들어요. 염증을 잡아내는 것은. 그런데 완미당은 확실하게 잡아집니다. 염증 수치가. 우리 본사가 만든 완미당 식품을 권장해서 판매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또 바이러스 있잖아요.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에 심하게 감염이 되면 염증도 높아지거든요. 이때에도 완미당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것은 건미당이에요. 건미당은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거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그러면은 식전에는 건미당, 식후에는 완미당 이렇게 두 가지를 식전, 식후로 나누어서 하루에 3번 내지 4번 먹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나 각종 바이러스 또는 감기도 바이러스거든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염증도 같이 잡아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은 건미당과 완미당 두 가지를 식전과 식후에 나누어서 하루 3번, 4번을 계속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류마티스는 완미당만 갖고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악성 종양도 완미당입니다. 완미당. 심근경색이나 외상 이런 것 등도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건미당과 완미당을 식전, 식후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수술한 다음에 염증 수치가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감기라도 이 감기는 또 바이러스거든요. 충치는 세균이고 그 다음에 골절은 이제 세균도 감염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염증 수치를 높이고 질환이 완치되면 염증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온다. 완미당밖에 없습니다. 내가 작년에 10월경에 제주도 말하자면 MT를 학생들하고 갔다 와가지고 잔디에서 좀 앉아있다가 와서 보니까 한 열흘도 안 돼서 병원에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털 진드기가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유축을 까놓고 난리가 벌려요.
그래 막 온몸이 막 반점이 새카맣게 번져가지고 혈액의 염증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털 진드기를 죽이고 이런 거는 이제 뭐 마이신으로 가능해요. 마이신을 계속 링겔과 함께 주사 맞으면서 염증이 생긴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마이신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완미당 가져오라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서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완미당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4일간 입원을 했어요. 5일째 퇴원을 했는데 염증 수치가 제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10이 넘었는데 염증 수치가 10이 넘었는데 1 이하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갑자기 4, 5일 안에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병원 의사도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완미당 먹었다는 말 안 했거든요. 이것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참고로 하세요. 만약 검사 결과 수치가 나올 경우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세요. 염증 수치가 높으면 과도한 스트레스 원인 중 하나로 인하여 높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검사를 받을 때는 휴식을 반드시 취하는 게 좋다.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리고 완미당을 반드시 드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든 하지 않든 완미당은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CRP 정상치가 0.5에서 1mg 이하가 정상인데 이것보다 높으면은 1-3mg일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이 더 악화가 되거나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상태가 돼요. 3mm만 돼도. 그리고 3mm 이상이면 만성 염증이 심각한 상태로 변해서 생명에 지장이 있는 심근경색, 이제 심근경색이 지나치면 이제 심장 마비가 옵니다. 이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아주 중차대한 겁니다. 3mg만 이상만 돼도. 염증 수치가 높은 것으로 의심되는 질병을 한번 살펴보는데 0.4에서 0.9는 가벼운 습도로 아토피 피부염이나 가벼운 감기로 인해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0.9까지는. 1.0에서 2mg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그 다음에 심한 화상을 입었을 때 또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2 내지 15mg은 투석이나 당뇨병이나 세균 감염. 내가 아까 털진드기는 여기에 들어가요. 세균 감염. 그 다음에 중증 외상에 해당되고 15에서 20mg은 중증 류마티스 관절염. 아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에 하나는 40mg였어요. 그 다음에 폐렴, 악성 림프종 이런 경우는 20까지가 아니에요. 20 이상도 됩니다. 그래서 CRP 값이 높으면 주의가 필요하고 방치하면 심근경색, 그러다 심장마비로 죽게 되고 뇌졸중, 중풍으로 걸리고 중풍에 알츠하이머병 치매에 걸리고 암의 위험도 이제 높아지는 것입니다. 참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혈액검사를 주기적으로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서 내과에 가서 혈액검사는 반드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염증 수치가 높으면 만병의 근원이 되는 염증은 천천히 일어나는 데다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치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어디 아프거나 큰 통증이 나타나질 않아요. 따라서 평소 염증 수치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염증 수치를 낮추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생활 습관이 아까 이야기한 서너 가지 잘 지켜질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 이게 내 비만 관리 잘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내장 지방이 많을 경우는 만성 염증 저장고가 됩니다. 내장이 지방이 만성 염증을 저장하는 창고 탱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뱃속에 고여서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지방으로서 인슐린 작용에 영향을 미쳐 당뇨병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셀젤로 복부 비만, 특히나 복부 비만은 셀젤로 날마다 지사나 샵에 가서 비만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성인병까지 다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셀젤로 비만 관리 업소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혈관에도 염증이 생겨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CRP 수치가 높으면 내장 지방을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비만 관리는 반드시 필수적이에요.
이 완미당으로 염증 수치를 제거할 수는 있어도 내장 비만이 심하면은 다시 염증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셀젤로 비만 관리하면서 완미당을 먹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염증 수치를 높이고 건강을 해치는 내장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데 셀젤은 운동하지 않아도 내장 지방이 제거가 됩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 셀젤이니까 비만 관리 꼭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앓고 있는 만성 질환이 없는 경우에 공복 시 운동을 하면 내장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지방을 태울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몇 사람이나 이걸 지키겠느냐. 차라리 샵에 가서 셀젤로 복부 비만 관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장이 많이 지방이 없어져요. 달리기도 3, 40분간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셀젤로 하세요. 올바른 식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육류 대신 생선을 즐겨 먹고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 해조류, 버섯류를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 주식으로는 백미 대신 잡곡살이 좋고 밀가루 섭취는 줄여야 돼요. 이게 단당류거든요. 밥이나 이런 것은 다당류니까 바로 그냥 당분이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 지방이 축적이 되는 것은 밀가루 음식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더 높으면 녹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근데 큰 도움은 안 됩니다. 항염증 작용을 하거나 카테킨이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녹차에는 그게 있거든요. 카테킨이.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높은 염증 수치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완미당밖에 없다. 이거 잘 알고 계세요. 카테킨은 지방이 축적되는 걸 억제하고 대사증후군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녹차를 마시라는데 이걸 위해서 녹차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차 마시는 정도로 그냥 그치고 분명한 거는 완미당으로 해야 됩니다. 카레에 들어있는 강황, 울금이라고 하죠. 울금도 만성염증 효과가 있다. 커큐민이라는 게 들었거든요. 이게 염증 수치를 억제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효과는 있어요. 그리고 미주와리로 차로 마시거나 다양한 요리로 활용해서 먹을 수도 있다. 친근한 재료인 양파도 염증 수치를 낮추는 음식이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혈관에 쌓이지 않도록 한다. 특히 양파 껍질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로 끓여서 마시거나 통째로 국물을 내면 좋다. 이게 아무튼 간에 나쁜 건 아니에요. 울금이나 양파가 됐든 녹차가 됐든 자주 드시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은 완미당처럼 순식간에 한 3, 4일, 4, 5일 안에 정상 수치로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완미당 꼭 권장하세요. 염증 수치 CRP 정상 범위, 정상은 1 미만, 그 다음에 1에서 3은 만성염증 위험이 있고 3 이상은 만성염증이 심각하다는 뜻이니까 반드시 내과 가서 혈액검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사의 염증 제거 방법은 방금 설명을 많이 했네요. 첫째, 염증에는 완미당이 최고입니다. 50개, 100g짜리 파우치가 50개가 들어있는 게 한 박스거든요. 그게 아침, 저녁 2번 먹어도 25일분인데 3번 먹으면 15, 16일분입니다. 최하 3박스 이상은 먹어야 돼요. 3박스. 이게 효과는 4, 5일 안에 나타나요. 하지만 완벽하게 하려면 3박스 드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셀젤 한증도 중요합니다. 완미당은 혈액 염증 및 암세포 이거에 적극 대응합니다. 두 가지예요. 완미당은 염증과 암세포를 공격합니다. 셀젤은 각종 발암물질, 화학물질, 중금속, 노폐물 제거에 아주 좋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약간의 차이가 있죠. 완미당과 셀젤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주 2, 3회 셀젤로 한증을 하면서 동시에 완미당을 복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완미당은 최저 3박스 이상을 하되 셀젤 한증은 주 2, 3회 하는 것보다는 매일 하는 것이 좋다. 내가 늘 주 2, 3회 건강한 사람 하라고 했는데 그 뜻은 날마다 하라고 하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주 2, 3회를 말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시간이 나는 고객은 날마다 와서 셀젤로 한증하라고 하시고 완미당을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염증은 없어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는
건미당을 드시면 돼요. 식전에 건미당을. 그런데 건강도 안 좋고 염증도 많아요. 그럼 식전에는 건미당, 식후에는 완미당,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셀젤로 한증하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100세 이상 살 수 있습니다. 셀젤과 완미당, 건미당 이 식품으로 여러분은 이제 100세 이상은 너끈히 살 수가 있다. 그것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 자료는 고객 상담 자료로 쓰시도록 밴드에다가도 올려놓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업소 경영 성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